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고위급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주변 유럽 국가들이 배제되면서 반쪽짜리 협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 내용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친구 둘이서 싸우고 화해를 시키겠다고 하면서 한쪽 얘기만 들어주면 반대쪽 다른 쪽 한쪽의 어떤 편을 들어주는 걸로 보이는데 이 우크라이나를 왜 협상에서 배제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측 입장은 배제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투트랙을 쓴다고 이제 윤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론의 관심을 미국과 러시아의 양제 협상에 이제 몰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서 우크라이나라든지 유럽 동맹들이 제외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 휴전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한 축을 향해 구성해서 협상을 하고 다른 한 축, 그러니까 미국 다른 협상단이 우크라이나와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의견을 조율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투 트랙의 협상을 진행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율하면서 이제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겠다 이런 그 모습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의 양제 협상이 중심에 서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배제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 둘이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무슨 비밀 얘기들을 그렇게 나누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미국과 러시아 두 협상들이 만나면 양제 협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또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제사보다 제밥에 더 그 관심이 많은 이런 모양새를 보여서 좀 눈살을 찌푸리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그 이번에 그 고위급 회담이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 간에 열렸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쟁점인데요. 네. 하나는 지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영토를 갖다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영토 분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제법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하고 경제 협력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미국과 러시아 간 대사관 인력을 보완한다. 이거는 관계 개선을 한다라는 신호탄이거든요. 네네. 이 부분. 두 번째는 뭐 그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전쟁 해결을 위한 고위급 협상팀 임명하자 이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종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지정학적 경제적 협력에 대한 고위급 검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것도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양국이 협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안보 통상 부분에서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도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오늘 참여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다 이거는 어떤 그 협상의 연속성을 갖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과정에 관한 문제니까 네 가지를 다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네 가지 원칙 중에서 다룬 것은 두 양국 간의 협력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쨌든 우선 양국이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떤 협력을 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할 거냐 요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끝내자 이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앞뒤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어디에 그 두 국가가 어떤 이익을 갖고 있느냐 요거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 네, 뭐 이미 전쟁 끝난 것처럼 그렇죠. 협상을 하고 있네요. 그 이후의 상황을 두고요. 근데 지금 그러면 만약 그 경제 협력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서 러시아에 이 경제 제재 풀어줄 테니까 너 어느 정도 일부분은 좀 양보해라 뭐 이런 제안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것은 이 러시아 갖고는 굉장히 수건 사항이고요. 네네. 그게 당연히 이제 협상의 조건으로 들어올 거고, 뭐 미국 측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경제 제재를 완화시키거나 해제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조율하는 그 수단을 쓰는 거고, 네네. 러시아 입장에서도 3년 동안 그 전쟁을 해왔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 나토 국가들이 뒤에 있으면서 그 경제 지원하고 군사 지원을 해줬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는 오롯이 자신의 국력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를 갖다가 중국과 인도 등이 이제 헐값에 팔면서 네. 근근히 버텨왔기 때문에 이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가 경제 관계를 협력을 다시 하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관계가 크다. 그래서 뭐 에너지라든지 우주 탐사라든지 여타 트럼프 행정부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러시아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서로 주고받기를 통해서 러시아는 경제적을 풀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 미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해서 중국 견제라든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도 중요하지만 이제 북한도 이번 전쟁에 참여를 했다고 알려졌는데 그 북핵 문제 같은 것도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부수적인 협상 그 의제는 될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 양자 관계이기 때문에 양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닿아 있는 의제들이 중심 의제가 될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제, 외교 협력, 양국 간 협력, 화학과 더불어서 전쟁을 마무리하는 방안,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전쟁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이제 재정립하는 것.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이제 전쟁에서 빠져줘야지 아무래도 전쟁을 끝내기 수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 가능성이고 추정이긴 합니다만,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한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니 중재자 역할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렇게 제안을 한다면 그럼 보다 홀가분하게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의 보다 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이 협상 결과는 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 만약 이 적당한 합의안이 나왔다라고 해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자기를 빼놓고 한 협상이니까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불안하죠. 자기가 전쟁 당사국이고 3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많은 그 피해를 입으면서 이제 어렵게 전쟁을 유지해 왔는데, 네. 막상 전쟁을 끊었다 보니까 두 강대국 틈에 끼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형국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어떤 그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그 원칙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게 통보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힘이 약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이 더 이상 없다면 버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크라이나가 불편하고 불안하더라도 어떤 그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 어떤 따를 것을 종용받는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주변 또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전쟁을 불법적으로 일으킨 것이 러시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휴전 협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또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렇다면 러시아에게 불법 침공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더티한 나쁜 선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유럽 동맹들이 우려를 하고, 이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어느 정도 영토를 가지고 러시아가 건재한다면 여전히 러시아가 서진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동맹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현실적인 안보 위협이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국권이 서 있고 경제적으로 나아진다면 그럼 또 다른 침략의 야욕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나쁜 선례를 통해 가지고 똑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그 동유럽 국가들을 침공하면 그럼 어떡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통해서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전쟁을 끝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 동맹들은 우크라이나 편에 서가지고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협상을 좀 비난하면서 네네. 이제 대응책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불리한 이제 합의안을 받았을 때 이거 양보를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전쟁이 좀 계속된다, 이렇게 장기화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장기화돼서 교착 상태가 지속이 단기간은 되겠죠. 그렇다면 전쟁이 교착 상태가 진행되면 어쨌든 대치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군은 병력을 유지하고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 지원, 경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크라이나 쪽에 가장 중요한 지원군이 미국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그 팔을 비틀어서 협상에 나오게 하는 카드가 군사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지원과 휴전 협정을 이제 그 맞물려서 쓰는 거거든요. 그 우크라이나한테도 협상장에 앉아라 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협상장에 앉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앉지 않으면 미국이 더 이상 군사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러시아한테도 협상장에 앉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 이거를 가장 중요한 카드로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반발하더라도 미국이 군사 지원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강경하게 그렇게 저항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 측에서 강한 압박이 들어간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미국 측이 제시하는 협상안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종전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가장 뭐 긍정적인 시나리오겠죠. 이게 그 종전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또 다시 나토 가입을 시도하면서 이렇게 또 전쟁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가 협상장에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측의 군사 지원 여부도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유예해주겠다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입장이 조율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20년 정도는 그 유예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러시아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휴전 협상이 진전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반대 그리고 미국이 생각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이번 주에 발발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절대 이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토 가입하게 된다면 또 다른 그 러시아의 침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기준 선으로 정해놓고 레드라인 정해놓고 이제 협상을 할 거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가 그 나토 가입 유예 말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그 점령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 지역들에 대한 양보도 러시아가 일부 할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한 20%를 지금 그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고, 근데 이 네 개의 지역 중에 점령하는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80% 이상을 점령하고 이제 자치 러시아 그 주민들의 자치 형식으로 해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진 곳은 포기를 안 하겠지만 점령 그 많지 않은 5% 10% 되는 지역도 한두 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슬며시 양보해 주는 것 같으면 사실은 크게 점령한 게 아닌데 명목상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쿠르스크 지역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서울 크기만큼 아직 그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열한 교전을 통해서 이제 그 러시아가 계속 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철수하는 것과 어떤 그 우크라이나 지역의 동부 지역에서의 약간의 일부를 갖다 돌려주는 요 정도는 이제 융통성 있게 갈 거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마무리될 건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10%가 넘는 영토를 뺏기는 게 될 거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양보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쿠르스크 지역은 완전히 차지오고 그 지역 그 동부 지역은 많은 부분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공평한 그러한 그 영토 분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한 이번 달 말쯤에 만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상 간의 회의도 뭐 어떻게 조만간 성사가 되겠습니까?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월 말에도 만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얘기는 상식적으로 들리는 게 미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잖아요. 그 통화가 큰 틀에서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떤 그 큰 틀에서 양자 협상이라든지 또 뭐 또 협력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을 받기 때문에 이제 고위급회담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고위급회담이 열려서 어떤 그 대통령들이 크게 주고받은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건데 그것은 고위급회담에서 얼마만큼 만족할 만한
그러한 그 결과가 나오느냐. 그리고 두 대통령이 일정을 조율해 준다면 빠르면 2월 말은 좀 어렵다고 러시아 쪽에 나오니까 3월 중에는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이 조우하는 그런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번 종전 협상이 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뭐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이제 에너지 가격들도 좀 출렁출렁하고 또 러시아와 또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면 공급망 재편 이슈도 좀 발생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 정치, 미국 국내 정치하고 그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왜 이번 그 협상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양자 협상을 하느냐, 왜 그리고 중재 역할로 사우디가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값싼 반값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미국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미국이 2018년 이후로 제일 산유국이잖아요. 그런데 혼자만 원유값을 낮출 수가 없으니까 주요 산유국들과 어느 정도 딜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2위가 사우디, 3위가 러시아 아닙니까? 산유국 순위. 그러니까 이번에 협상에 세 국가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잘 진행된다라는 것은 이번에 분명히 에너지 안보 부분에서도 논의가 될 것이고 협상이 잘 끝난다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우디가 러시아가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이나 정책의 향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